자, 제 99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론시험 볼 때도 프로그램,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프로그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독권 확인 번호만 불러주면 바로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놓고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정의 등록 메뉴 참고할 게 좀 있습니다. 자, 수험 번호 22, 그 다음에 1, 5개 2, 여러분 이름 그리고 설치 눌러주시고요. 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수험 번호 뒤에 2가 바뀌어 버리는데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약간 오류인 것 같아요. 감독권 확인 번호 5363번. 예, 요거 입력해 주면 달빛 전자 나오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거래의 조건은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 감소 또는 발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회사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이사를 연봉 1억 원에 스카우트 하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계약만 한 거지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 없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나 수익 비용이 발생이 없습니다. 자, 이 거래가 아닌 것. 자, 정답은 나왔고요.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만 했으면 거래가 아닌데 계약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죠. 거래에 해당이 되죠. 자, 사업 운영 자금 목적으로 은행에서 2,000만 원 현금으로 차입하였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자, 이것도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일정 시점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 자,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캡처받은 거고요. 계정 과목 및 정의 등록 메뉴 가서 의심스러우면 하나씩 검색해봐도 돼요. 자, 우선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고 거기에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찾으라 그랬죠. 미수금, 요거는 아직 받지 못한 채권입니다. 자산이고요. 미지급금은 반대로 부채. 그러니까 자산 부채니까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끼리 짝지어진 거고, 선급 비용, 비용자가 붙었다 해서 비용이 아니고요. 선급금 기억나시죠? 먼저 계약금 줬을 때. 비용은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임차료다. 선급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못 줬어. 그럴 경우에 먼저 지급한 거, 이건 반대입니다. 1년치 한꺼번에 준 거. 자동차 보험료가 대표적이죠. 임차료가 아니고 자동차 보험료 1년치 한꺼번에 냅니다. 그런데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내년 것도 냈더라. 그러면 비용은 보험료를 말하는 거고 선급 먼저 지급한 거, 요거는 선급금과 같이 자산이 됩니다. 자, 선수, 이건 반대로 먼저 받은 거. 계약금을 또는 월세를 1년치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면 선수금하고 똑같이 부채가 됩니다. 자산 부채. 자, 그 다음에 미수 들어가면 미수금하고 똑같이 뭐라 그랬습니다. 자산입니다. 미지급 반대로 이거는 미지급금처럼 부채가 됩니다. 자, 근데 상여금을 자, 계정 과목 및 정의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검색 이렇게 그럼 찾기 메뉴가 나오죠. 상여 쳤더니 상여금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고요. 기부급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죠. 이자 비용처럼 기부급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것도 찾기로 해서 자, 그러면 4번은 뭐예요? 전부 다 비용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이번에 계정 과목 및 정의 등록 메뉴로 해서 아주 거저먹기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유동 자산이 아닌 것, 유동, 비유동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 흐름이 빠른 자산. 당좌예금, 당좌자산이죠. 받을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상품, 재고자산. 상품도 1년 이내에 다 팔죠. 그걸 전제로 합니다. 자, 유동자산입니다. 근데 예수금은 검색해보면 부채입니다. 예수금은 뭐예요? 직원들 월급 줄 때 뭐예요? 소득세라든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미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데 납부하기 전까지 회사 통장에 돈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실무에 가시면 4대 보험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납부할 때 한꺼번에 내는데 그때까지는
그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 돈은 갚아야 될 돈 해서 예수금, 부채로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론 강의할 때 설명했죠. 수학여행 갔을 때 학생들하고 애들 잠잘 때 선생님 돈 좀 맡아주세요 했을 때 농담 삼아 잘 쓸게. 그거 진짜 썼다가는 인터넷에 나오죠. 자, 주머니에 돈은 있는데 내 돈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금입니다. 애들한테 다음날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자, 일종의 빚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이 거래를 거래입할 요소. 자, 교재에 있는 그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6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어떤 거래입니까?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함께 같이 갚은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니까 자산이 감소. 여기 하나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이거 부채죠. 부채를 갚은 거예요. 그럼 부채이 뭐예요? 감소. 그 다음에 이자도 줬습니다. 이자 비용이 발생이죠. 비용 발생. 자, 그래서 차변에는 뭐예요? 부채의 감소, 비용 발생. 그래서 정답은 부채의 감소와 비용이 발생,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거는 참고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갖다 놨는데,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도 계정을 이용해서 금액을 적어 나가는 게 더 정확하고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 자, 기초잔액부터 쭉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T자 계정 쫙 그려놓고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여기 증가, 이쪽은 감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이 증가는 차변.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기초잔액. 자, 아직 못 받은 거 이번에 받아야죠. 그럼 기초잔액은 차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8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 외상매출액. 외상값이 증가하는 거죠. 받아야 될 돈이 40만 원입니다. 증가. 차변에 단기 외상매출 금액 40만 원. 그러면 총 수금해야 될 게 48만 원인데, 자, 매출 할인이 있어요. 자, 감소 요인은 외상값 수금했을 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는데, 자, 할인해 줄 때, 그 다음 애누리 해줄 때, 깎아줄 때, 그 다음에 반품돼서 되돌아왔을 때, 요거는 차감 항목이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겁니다. 자, 할인액이 2만 원 있어요. 2만 원. 애누리액과 환입액은 없고요. 자, 회수액, 외상매출금 수금한 거 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감소하죠. 수금했으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합계 56만 원. 차변 대변은 합계액이 같아야죠. 그러면 56만 원. 자, 56만 원에서 26만 원을 빼면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자,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만 원.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잔액. 자, 이거는 내년에 받아야 되겠죠. 내년에 받아야 될 거. 자, 그래서 22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 매출 원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럼 매출 원가 공식. 자, 요거는 최소한 암기해야 될 겁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그리고 단기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를 빼준 게 순매입액입니다. 자, 상품 매입 운반비. 운반비는 매입 재비용은 상품을 살 때 들어간 뭐 보험료, 운반비 이런 것들은 상품 매입액에 더해줘야죠. 여기에 들어가고요. 매출 환입의 애누리. 지금 매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출은 없어요, 여기서. 그럼 매출총이 순매출액 구할 때나 들어가지. 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게 들어온 겁니다. 정답은 바로 나왔고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요거는 차감 항목이죠. 순매입, 총매입액에서. 단기 상품 외상 매입액, 매입액 여기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매출원가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자, 재고자산 1번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말 그대로 창고에 있는 거. 자, 요게 재고자산. 요거는 재고자산에 대한 정의로 맞는 거고요. 자동차 대리점은 상품이 뭐예요? 자동차죠. 자,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차량은 판매용이란 말이 붙었죠.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감가상각, 뭐 시간이 경과 또는 사용량에 따라서 그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 감가상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개정 과목은 감가상각비 그러는데 이거는 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냐면 유형자산입니다. 건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이러한 것들은 감가상각을 하죠. 앞에 이론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재고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물론 재고자산도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는 감모손실 그걸로 처리하지 감가상각으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이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다. 재고자산은 크게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고, 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실지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뭐냐면 재고 파악, 수량 파악, 실지재고조사 매일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기록법. 매일매일 파악하면서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월말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실지 재고를 조사하는 방법. 그게 수량 결정 방법이고 가격은 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아니면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그 다음에 평균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으로 해라. 이게 가격입니다. 가격 결정법입니다.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 4번은 단가 결정 방법에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수량 결정 방법이라 하면 얘도 틀린 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하고 유형자산에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유형자산이 바로 나왔네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재 완공 전이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유형자산 맞습니다. 현재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들어갔잖아요. 건물 짓는데 보통 뭐 1, 2년 뭐 그 이상도 걸리니까 자 돈이 들어가면 유형자산으로 단 개정 과목은 완성될 때까지 건물이라 못하고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이것도 유형자산 맞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 컴퓨터라든가 냉난방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품으로 들어가고요. 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은 들어갔는데 앞에 투자 목적이라고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형자산이 안 되고요. 이 건물은. 이건 뭐냐? 투자자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 부동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는 유형자산에 안 들어간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면 영업이익이 도대체 어떤 거냐?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면 자, 이런 교재에 있는 거 참조를 했습니다. 매출액에서, 이 매출액은 물론 순매출액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요거 뭐라 그러냐? 매출 총이익. 물론 또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원들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요거 다 빼고 나면 요거를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러고 요 비용을 빼고 나면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개미 주식 하시는 분들 그 회사 재무상태표를 볼 때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자, 네이버에서도 다 검색됩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몇 프로 늘어났느냐. 요거 보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대체적으로 보고요. 그 외에 영업의 수익이 있으면 뭐 이자 수익 같은 거. 반대로 이자 비용, 기부금 더하고 빼고 해서
개인 기업은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여기서 소득세를 빼면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근데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되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영업이익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요 항목들,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 외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영향을 안 미치죠.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자주 나오고요. 저도 출제위원 할 때 요거 몇 번 냈습니다. 자, 요거를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실.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은 뭐예요?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기 위한 건데, 자, 요거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외 비용. 자, 영업과 무관한 손익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미치는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얘도 영향을 안 미치고요.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 등을 위해 지급한 금액.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향을 미치는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것도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 중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 자, 판매원 급여. 판매원 급여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미지급 비용. 자, 요거 비용자가 들어가니까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앞에 미지급자가 들어가면 미지급금처럼 생각해라. 혹시나 또 불안하면 계정금 적용 등록 메뉴, 찾기 메뉴, 컨트롤 F, 미지급 비용 딱 찾아보면 미지급 비용 뭐예요? 유동부채입니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법인세 손익계산서 아까 제일 밑에 있다 그랬죠. 주식회사인 경우. 외환차손. 자, 뭐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어떻게 뭐요? 환전하면서 환율에 따라서 손실 본 거. 그래서 이거는 외환차손이라고 그럽니다. 비용이고요. 그래서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 자,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아까 영업이익 요 손익계산서 순서 요 정도. 아니면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 손익계산서 들어가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매출 총이익 120만 원 있고요.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액이 아니고. 예, 여기 120만 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급여 10만 원. 자, 더하기. 얘는 영업의 비용이라 그랬죠? 안 되고요. 영업의 수익이죠. 얘는 뭐 아예 상관없습니다. 자, 복리후생비 요거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맞죠? 직원들한테 뭐 회식해 준 거라든가. 자, 이런 거 13만 원. 자, 그다음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죠. 얘는 영업의 수익, 얘는 영업의 비용. 대손상각비 외상값 못 받게 된 걸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자, 11만 원. 여기까지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더하면 얼마예요? 34만 원. 그럼 빼요. 빼면 나머지가 영업이익이 되겠죠. 자, 86만 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 아까 문제에서 혹시나 이게 헷갈려 그러면 계정금액 적용 메뉴에서 이거 검색해 보세요. 기부금, 이자 수익 해보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딱 나타나니까. 자, 그 다음 12번 문제. 거래의 판료소 또 나옵니다. 자, 다음 중 회계의 판료소 간 결합이 불가능한 것, 있을 수 없는 것 찾으라 하는 겁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자산 홈그라운드 차변이죠. 그 다음 부채 자본은 대변이죠. 자,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요거는 정상적인 거래 맞습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자, 이것도 맞고요. 자산 증가하면서 자본이 감소, 자본 감소는 차변에 있어요. 차변만 두 개 있는 거래 있을 수 없습니다. 요거 찾아오시면 아마 대학교에서 난리 날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절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채 감소 여기 있죠. 자산 감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중 개인 기업이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닌 것. 자, 자본금은 여러분들 자본금 증가 아까 어디였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업용 비품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이니까 자산 감소. 비품이란 자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산 증가. 자산 증가, 자산 감소는 있는데 자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1번이 거래가 아닌 것 됐으니까 정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 일단 나왔고요. 단기 중에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다. 개인 기업이니까 사장님이 사무실에 돈 없으면 추가로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그리고 사장님이 돈을 가져오면 추가 출자,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자, 여기 대변에 추가 출자분이 들어옵니다.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시 인출금 300만 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다. 인출금은 뭐냐? 요거하고 반대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법인은 안 되죠. 근데 개인 회사는 가져다 썼다가 12월 30일에 결산 시에는 정리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자본의 감소가 되죠. 사장님이 돈 가져오면 자본의 증가, 돈 가져가면 감소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인출금을 적게 되죠. 그 다음 기말 결산 시 당기 순이익 30만 원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 회사는 이익 생기면 누가 다 먹어요? 사장님이. 사장님 돈. 자본금은 개인 기업에서는 사장님 계정 과목이에요. 사장님이 뭐예요? 이익 생긴 거 사장님 돈 당기순이익 증가하는 거죠. 자, 망하면 혼자 망하는 거고 다 책임지는 거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요 14번이 이번 99회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수익 비용이 이연비 예상에 관련된 요 문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은 제일 싫어하지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 선급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당기 순이익이 과대된다, 많아진다. 미수 수익이 어떻게 된다면 또 당기 순이익이 많아진다. 이거 딱 보면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체계적으로 딱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급 비용, 기말 결산 시 하는 거잖아요. 수익 비용 이연비 예상은. 그러면 12월 30일 기준으로 자, 기억에 대한 거 요거 분개를 한번 해보세요. 선급 비용 어떻게 합니까? 결산 시에 선급 비용 처리. 아, 우리가 먼저 지급한 거야. 보험료. 내년 것도. 그러면 자, 선급금, 선급 비용 같은 개념으로 뭐라 그랬죠? 선급 비용은 자산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 대변에는 보험료 내년치 먼저 낸 거, 그 보험료는 올해 장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빼버려야죠. 내년 장부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다시 말해서 요 비용이 보험료다 하면 대변에 보험료 이렇게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뭐냐면 비용 발생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자, 원래 적어야 될 게 100원을 적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자, 근데 요거를 얼마로 적었길래 요렇게 되냐,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은 비용이 많을수록 많아져요, 적을수록 많아져요. 그렇죠. 비용이 적으면, 돈 나가는 게 적으면 어떻게 당기순이익은 많아지죠. 다시 말해서 보험료 100원 적을 거를 만약에 이거 비용 발생 취소라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를 취소시켜 버리냐, 100원 해야 될 거를 만약에 200원 취소를 해버렸어요. 비용이 100원 될 거를
200원으로 해서 취소를 200원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만큼? 100원만큼 더 많아지겠죠. 취소가 많아지는 거죠. 취소가. 쉽게 말하면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적어지는 효과를 줍니다. 취소를 100원 해야 될 거를 200원 취소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비용이 실질적으로는 취소가 100원 더 취소가 됐기 때문에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많아진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선급 비용을 100원 해야 될 거를 200원 했다는 거는 과대가 된 거죠. 선급 비용을 부풀려 버린 겁니다. 과대. 이거는 과대. 선급 비용을 과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미수 수익입니다. 자, 니은 12월 31일입니다. 미수 수익 아직 받지 못한 거 장부상에는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수 수익, 미수자 들어가면 미수금처럼 생각하라. 선급금은 선급금처럼 생각해라. 자산 증가, 이것도 자산 증가입니다. 자, 이것도 100원 적고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수익, 대표적인 수익, 임대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요거는 수익이 발생이죠. 자, 수익 발생입니다. 얘는 비용 발생을 취소하는 거고 얘는 수익 발생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얘가 당기순이익이 과대가 되느냐? 수익을 더 많게 하려면 이익을 더 적으면 되는 거죠. 100원 적어야 될 거를 얼마? 200원 적어버렸어. 그러면 수익이 많아지니까 당기순이익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수수익을 어떻게 100원이 아닌 200원으로 적은 겁니다. 차변되면 금액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미수수익을 과대 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은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헷갈리죠? 자, 수익 비용이 이연미 예상 앞에 이론 문제를 완전히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요거 아마 뜰린 사람이 좀 제일 이번 99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공유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계정별 원장 일부이다. 다음 이 자료를 토대로 당기 이자 비용이 거래 내역을 바르게 설명한 거. 자, 제가 좋아하는 T자 계정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딱 나오면 우선 이자 비용이 발생. 비용이 발생한 어느 쪽? 차변이죠. 자, 근데 이쪽은 이거는 비용 발생 아까처럼 취소할 때,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다 끝나면 수익 비용은 한 군데로 갑니다. 한 군데로 모아놔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입학할 때 예비 소집, 수능 볼 때 예비 소집 하죠. 한 군데 모아놓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다 시험장 예비 소집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몇 수험실에 시험 볼 건가? 아니면 입학식 날 다 모아가지고 예비 소집하죠. 한 군데 모아놓습니다. 비용은 비용끼리, 수익은 수익끼리. 그걸 뭐라 그러냐? 집합 손익 계정 그럽니다. 요게 이상이 없으면 바로 이게 손익계산서가 돼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전에 모이는 공간이 집합손익 예비 소집이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0월 31일 날 보통예금 30만 원 돼 있어요. 자, 비용이 발생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변은 비용이 발생이니까 이자를 30만 원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미지급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돈이 없어서 다음 해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못한 거. 단기의 비용은 비용이에요. 이자는 단기에 갚아야 될 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총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갚은 거 30에 아직 못 갚은 것도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장부에는 작성하는데 어쨌거나 원래 총 이자 비용은 얼마냐? 발생, 차변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50만 원이죠. 그래서 얘를 어디? 손익계산서로 보내기 위해서 집합손익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보기를 보면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금액은 30만 원이다. 30만 원 지급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아니죠. 통장에서 이체했죠. 자, 바르게 설명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는 아웃입니다. 그 다음 2번
당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여기 미지급 비용 20만 원입니다. 50만 원 아니죠? 얘도 아웃. 당기분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다. 맞습니다. 통장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 30만 원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거 어쨌거나 50만 원이죠. 전체. 자, 요게 정답이 되죠. 자, 그다음 차기로 이월되는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다. 자, 차기로 이월된다는 건 12월 31일. 수익 비용은 이월되지 않아요. 근데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금처럼 생각하라 그랬죠. 앞에 거 기준으로. 자, 얘는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부채는 내년에 가서 갚아야죠. 안 그러면 조폭에서 들고 와요. 자, 요거는 이월됩니다. 얼마? 20만 원. 50만 원 틀렸죠? 20만 원이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아웃.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인데 혹시 네이버 박쌤 전산의 카페에서 강의 듣는 분은 상관없고요. 유튜브에서 강의 듣는 분들은 질문 답변은 네이버의 박쌤 전산에게 오셔서 여기 간단한 회원가입 그 객관식 질문 몇 번만 답하고 그러면 여기에 한 30만 개 이상의 질문 답변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검색하고 없으면 질문 올려주면 여기에 답변되고요. 유튜브까지 일일이 답변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유튜브에 올리지 마시고 여기 와서 올려주시고 대체적으로 이번 99회 전산회계기업 2로는 까다로운 문제 아까 한두 문제 빼고는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단 암기 문제보다는 이해 중심의 문제, 거래입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 이연미 예상 이런 거 중심으로 출제됐다는 거.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